자, 25번 건축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매년 시험에 나오죠. 단독 문제로 나왔던가 뭐 지문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수문 조작실 건축법 적용을 하지 않죠.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 역시 적용하지 않는다. 전통 건조물 이거는 건축법 적용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적용, 선로부지안의 플랫폼도 적용이고요. 그래서 건축법을 적용 안 할 것처럼 보이지만 적용하는 것들이 있었죠. 안 할 것처럼 보이지만 적용하는 것들. 그래서 전통 사찰, 철도 역사, 전통 건조물, 군사시설 이런 것들은 건축법 적용 안 할 것처럼 보이지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국내 시험에 계속 나왔던 기출문제에 있던 것들이에요. 많은 사람을 틀리게 만들었던. 26번 문제는요. 요거는 우리 중개사 시험에만 안 나왔어요. 건축사, 뭐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국내 온갖 시험에 다 나왔는데 우리 중개사 시험에 아직 안 나왔다. 그 요즘에 하도 문제되는 거 있지, 막 건물 막 무너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전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되는 대상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 대상 건축물이에요. 예. 그래서 안전 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 대상 건축물은요. 가로 1번 초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은 안전 영향 평가를 하여야 한다야. 그런데 건축사 시험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요. 대상 이렇게 나온 거야. 45층이고 높이 200m인 건축물은 안전 영향 평가 대상이 된다 이렇게 나와서 시험에.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지? 45층은 초고층 아니지만 200m가 초고층이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에만 해당하면 되죠.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이 초고층이니까 이거는 초고층 건축물이 맞아. 이거는요. 그래서 45층이고 높이 200m인 건축물은 안전 영향 평가 대상 건축물이다 또 하고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초고층이란 뜻이니까 초고층 건축물은 안전 영향 평가 대상 건축물이다. 맞아요. 가로 2번은요. 지금 거기 4번도 정답이고 5번도 정답이거든요. 그 4번이나 5번 쓴 사람 다 맞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나 복수정답은 좋은 거지. 여긴 좋은 거 아니야. 우리 모의고사 볼 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예. 아니다. 4번이 수정돼 있지. 20만 돼 있죠. 아니야. 그 4번 틀린 거야. 예. 예. 4번 틀린 거야. 예. 정답은 5번 맞아요. 정답 5번이야. 나는 수정하기 전에 걸 갖고 있어서 그런 거지. 예. 그래서 5번 정답이에요. 4번 아니야. 예. 26번에 지금 가로 2번이 시험 나오면은 여기 밑줄을 치는 건데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조건 두 개를 다 충족해야 돼. 그리고 16층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층수는요. 16층 이상이 안전 영향 평가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강력한 함정이 3번이에요. 3번 찍은 사람 꽤 많을 거야. 그렇죠? 고개를 들어보세요. 그렇죠? 3번 찍은 사람 꽤 많을 것 같아. 왜냐하면 어디선가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와 21층. 그래서 야 역시 우리 교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인 거지. 예? 바로 학생들의 허점을 노린 거야. 어디선가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21층 이상. 예, 그것을 갖다가 받긴 받거든.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특별시나 광역시에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을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고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그냥 시나 군에다가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을 건축할 때는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가 되지만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죠.
어디선가 들어봤거든요. 그걸 허점을 누린 거야. 여기는 연면적 합기가 아니라 그냥 연면적이에요.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16층 이상일 것.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고요. 4번 지문에 20만을 넣은 것은 20만도 한번 사람들이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어서 20만을 넣어놨는데 우리 중개사 시험 보면 20만이 안 나와요. 이런 거. 예. 그래서 일단 강력한 함정이 3번이고 정답은 5번입니다. 예, 5번. 예. 10만 16층. 예. 그래서 안전영향평가 대상을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중개사 시험에만 안 나왔어요. 예. 요즘에는 계속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봐두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확률이 나올 확률이 한 20%밖에 안 되는 거 5개 공부하면 하나 맞추거든요. 한 번 봐놓고 한 5개 정도 찍어서 봐놨는데 하나 나오더라. 그러면 이건 보너스 점수가 되는 거예요. 27번 용도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찾기.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원칙적인 허가권자들한테 용도 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고 용도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1번처럼 무조건 허가 받는다 그러면 이것은 아주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 얘기예요. 예전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 용도 변경이요. 우리 IMF가 언제 있었습니까? 1997년. 97년. 그래서 99년도에요. 1999년도에 부동산 규제를 전면 다 풀어버렸어요. 1999년도에. 왜? IMF로 망한 사람 엄청나게 많거든요. IMF로. 그래서 IMF로 망한 사람들이요. 다시 재기하는데 부동산 규제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하던 업종이 망했잖아요. 그러면 용도를 바꿀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999년 이전에는 용도 변경이 원래 다 허가사항이었어요.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는 거 있죠? 다 허가받고 바꾸는 거였는데 1999년도에요. 바뀌었어. 요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용도 변경이 신고사항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용도 변경은 그냥 신고만 하고 다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업하다가 다 망했잖아요. 장사하다가. 건축물의 용도를 좀 바꿀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 쉽게. 신고만 하면 바꿀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의 허가사항이 옛날에 신고사항이었고요. 지금의 신고사항 옛날에는 신고 없이였어요. 신고 없이 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다 허가사항이었던 것을 신고만 하면 되는 거고요. 신고조차 없이도 용도 변경할 수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이거 너무나 남발된다는 거예요. 2005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딱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제 바꿨어요. 종전의 신고사항을 허가사항으로. 신고 없이 그냥 하던 것은 뭘로 바꿨을까? 신고사항으로 바꿨어요. 신고사항. 그래서 현재 하위시설군에서 상위시설군 용도가 바뀌는 것은 허가. 상위에서 하위로 바뀔 때 신고죠. 지금요. 예전에는 이것은 신고 없이 그냥 하는 거였고요. 예전에는 신고사항이 지금 허가사항 된 거죠. 그래서 지금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1999년 이전 상황이에요. 이전에 용도 변경 무조건 허가받는 거였거든요. 계속 바뀌니까 여기까지 내 입력하겠는데 앞으로 또 바뀌면 난 이제 입력 못할 것 같아. 계속 바뀌는 거. 예. 과거를 갖다가 다 설명하고 있다. 1번 틀렸고 2번 하위가 상위로 바뀔 때는요. 용도 변경 허가를 받는 거고요. 허가나 신고 대상 밑에서 위로 바뀌든 위에서 아래 바뀌든 바뀐 부분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건물을 새로 지은 거나 마찬가지로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야. 받을 필요 없다. 3번 틀렸고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야. 그래서 우리가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는요. 위락시설도 있고 종교시설도 있습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군 안에 있는 위락시설을 종교시설로 바꿀 때는요. 같은 시설군 안에서 바꾸는 거죠. 그러면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요.
이제 위락시설 안에는요. 위락시설 안에 같은 호죠. 위락시설 안에 무도장하고 무도학원이 있어. 무도장을 무도학원으로 바꾸는 것은 같은 호에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도 할 필요가 없다야. 예. 그래서 여기는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예. 같은 시설군한 용도 변경이니까. 5번은 오피스텔을 뉴스 호스텔로 용도 변경할 경우. 이 5번 지문은 교수님께서 야심차게 만든 지문인데 우리 잠시 우리 그 표를 하나 볼게요. 시설군과 용도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군과 용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용도표. 어디 거를 보시냐 그러면은 저 뒤에 493페이지. 예, 493페이지. 예. 자, 493페이지 시설군과 용도표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오피스텔은요. 주거 업무 시설군이죠. 오피스텔. 주거 업무 시설군의 업무 시설에 해당합니다. 오피스텔은 업무 시설이다. 8번에서 이제 뉴스 호스텔은 수련 시설이거든. 자, 우리 수련 시설은 교육 및 복지 시설군. 8번에서 6번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용도 변경 허가가 되는데 시험 문제에 우리 하나 연습해야 될 게 또 있어요. 이거 하고 요거하고 연습할 게 하나 더 있어요. 도축장에서 동물원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 이거 용도 변경 허가인가 신고인가? 이거 신고라고? 도축장을 동물원으로 바꾸는 거 용도 변경 허가야 신고야? 도축장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지. 그러면 그 밖의 시설군이지 기타. 9번에서 바꿀 때라고는 위에밖에 없잖아. 예? 동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군이니까 9에서 4로 가잖아요. 그렇죠? 용도 변경 허가지. 예. 아주 유머가 있는 문제 아닙니까? 교수님 만든 거. 동물 입장에서는 지옥에서 낙원으로 가는 거야. 그렇죠? 지옥에서 낙원 갈 땐 당연히 허가 받고 가야지. 예? 그렇잖아요. 그치? 허가인 이유. 지옥에서 낙원 갈 때 허가 받는 거지. 도축장에서 동물원. 그래서 내가 진짜 문제도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오피스텔을 뉴스호스텔로 변경. 이것도 교수님이 만든 지문인데 끝에가 텔자로 끝나는 거 가지고 문제 하나, 지문 하나 만든 거고 이건 동물 입장에서는 지옥에서 낙원으로 가는 문제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를 나눴던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서 위락시설을 크게 깨달음을 얻고 종교시설로 바꾸는 거 있지. 이런 것들 주로 시험에 내요. 그다음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자동차 서비스 한번 바꾸고 오신 분들은 1번에 자동차 관련 시설 있죠. 이걸로 출발하셔요. 갈 때는 밑에밖에 없으니까 용도 변경 신고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에 첫 번째 글자만 따서 먼저 외우고 특히 눈여겨봐야 될 것이 문화 및 집회시설군. 그래서 문용교 요 세 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세 개가. 문용교 밑에는 쉽게 외울 수가 있어요. 맨 밑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그 밖의 시설군인데 그 위에는 누워 자는 데가 나와. 주거 업무 시설군. 밑에 요를 깔고 자니까 밑에서 두 번째야. 9번이 요로 깔려 있거든. 그 다음에 우리가 누워 자는 데서 가까운 데가 근린이거든. 그래서 근린 생활 시설이 그 위에 나와요. 그래서 문용교, 근주, 기까지는 쉽게 외우죠. 자동차 관련 시설군은 출발이니까 그냥 외워. 그렇죠? 자동차 관련 시설군.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산업 등 시설군하고 전기 통신 시설군이 나오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산업 등 시설군에는 특이한 것들이 나와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하고요. 묘지하고 장례 시설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산업 등 시설군은 주로 산으로 갈 일이 많아. 묘지라 장례 해가지고.
그래서 산업 등 시설군을 못 외우면 산에 묻힌다니까. 묘지나 장례 가지고. 예. 산으로 간다. 산으로. 예. 그래서 요 산업 등 시설군에서 묘지 관련 시설, 장례 시설 이거 출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건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앞으로 문제 한 두세 번 더 풀어보면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 지하층. 지하층에 대한 문제는 28번의 5개 지문에다가 29번의 2번 지문까지 합치면 전부 다야. 우리 시험 지문에서는. 지하층은 5개의 지문에다가 그 다음 문제에 2번 지문 있죠. 그거까지 더하면 전부 다라.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요. 지하층은 거의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예. 1번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예.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용적률 산정할 때는 연면적에서 제외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연면적에는 포함이 돼. 연면적에서는 그냥. 근데 용적률 산정할 때는 연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이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건축주는 지하층을 설치해야 된다. 3번은 틀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자, 그래서 이 3번은요. 지하층은 법적으로 설치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하층을 설치하라는 강제 조항이 없다니까. 지하층은 건축주 의사에 따라서 건축주가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뭐 이럴 때는 어떻게 설치해야 된다. 이런 강제 조항이 없다고 지하층은. 그래서 3번처럼 써놓으면 문장 너무 부드럽지 않나? 그렇죠? 이런 문장 없어요. 지하층을 설치하라는 강제 조항 없다. 4번 너무나 잘하는 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당해층 높이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한 층 높이의 반 이상이 땅속으로 들어가야지 지하층이 됩니다. 5번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높이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높이를 아니면 평균 높이를 기준으로 지하층 여부를 판단합니다. 평균 높이입니다. 정답은 2번. 자, 29번 이제 건축 허가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1번 기본적인 지문 나왔죠?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부터 구청장까지죠. 예. 2번은 지문을 길게 써놨죠. 원 문장을 알아야 돼. 왜? 이거는 교수님에 따라서 다양하게 줄일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줄일 수가 있다고. 원 문장 알아야 되는데 원 문장 핵심 뭐냐면 상습 침수 지역에서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할 때는 건축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조문이 2012년도에 7월 달에 생겼어요. 내 기억에는 7월 18일 같아. 7월 18일 같아요. 2012년 7월 18일 날. 그때는요. 지금은 우리가 시험 보는 당일날 기준으로 정답이었잖아요. 2012년도에는 7월 달에 시험 공고하는 공고일 기준으로 정답인데 시험 공고일 날 이게 개정이 됐어. 시험 공고일 날 생긴 조문이야. 이 조문까지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얼마나 제가 열받겠습니까? 법을 시험 공고일 날 개정하는 바람에 공부량이 엄청 늘어났어.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공고일 날. 왜 시험 공고일까지가 정답인데 공고일 날 바뀐 거야. 그래서 추록을 만들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해 안 나오고 올해도 안 나와. 아니 작년까지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올해 한번 공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다. 근데 이번 지문이 생기게 된 이유가 혹시 망원동이라고 아세요? 망원동은 뭘로 유명합니까? 예? 망원동이 공동묘지 유명하다고? 그는 망우리야, 망우리. 망우리가 공동묘지. 망원동 주민이 화내겠는데? 망원동이 뭘로 유명합니까? 수제. 예. 망원동이 물에 잠겼잖아요, 그렇죠? 예. 망원동은 그 수제로 유명해, 수제. 예. 공부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물에 잠긴다는 뜻이야, 수제. 예. 그래가지고 망원동이 물에 잠겼었습니다. 그래서 망원동 주민이 서울시 상대로 소송도 하고 소송 제목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었죠. 배수 시설을 갖다 잘 가동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잘 가동하지 않아서 우리가 홍수가 나서 다 망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인데
그때 이 망원동에요. 비가 내렸을 때 이 저지대거든요. 우리 잘 때 밤이 제일 겁나는 거예요. 자고 있을 때 물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물 찼다 느껴가지고 문을 열는데 문이 안 열려. 지하는 50cm만 차도요. 성인 남자가 문 열기가 힘든 거예요. 그대로 죽는 건데 웬만한 성인 남자 힘들고 아주 천하장사는 50cm 정도 문 열고 나왔대. 근데 1m가 되는 순간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문을 못 열어요. 예, 문을 구멍에 뚫을 수밖에 없어. 문을 구멍 뚫을 밖에. 그래서 방 안에서 밖으로 문을 열고 나와야 되는데 밖으로 이렇게 문이 안 열리잖아. 이렇게. 그랬을 때는 이 문을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구멍 뚫을 힘도 없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50cm만 되 위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이조문인 거야. 이조문 만든 거예요. 망원동 때문에. 그래서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겠다고 건축허가 신청했을 때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전에 한번 텔레비에 나와서 KBS에 위기 탈출 넘버원이라고 있어. 예, 혹시 보셨습니까? 그거? 예, 거기서 한번 나왔어.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50cm 물 부어놓고 문 못 여는 거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2번이 그거고요. 3번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한테는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없어.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 결정 신청은 3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거의 1번만 공부해요.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건축 허가가 허용되는 여부에 대해만 사전 결정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3번에 있어요. 사전 결정 신청하는 3가지 중에 1가지.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자가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알려주세요.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전 결정 신청이 몇 페이지에 나오는지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472페이지를 펴보시겠습니다. 472페이지. 우리 교재 472페이지. 맨 위에 박스 있죠? 자,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앞에 페이지 나오죠? 다음 사항에 대한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472페이지 박스에 보니까 1번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결정해달라 신청할 수 있다. 거의 다 1번만 나왔거든 시험에. 2번, 3번도 있어요. 2번, 3번은 작년에 신설된 거예요. 2번 건축 기준, 건축 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해서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자, 핵심 단어.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2번이 핵심이야. 2번을 왜 신설했냐 그러면요. 건축 허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사전 결정해 준 거야. 가능하다고. 근데 가능하다고 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규모와는 아주 작은 규모로 건축 허가 가능했던 거야. 왜? 물어본 것이 건축 허가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 그만 물어봤거든. 가능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작은 규모로만 가능한 거예요. 차라리 안 된다 그러지. 예? 그래서 2번이 생긴 거고요. 사전에 그만 뭐도 알려주라는 거예요.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도. 그랬더니 우리 이런 거 생긴 거 있어요. 자, 그 지역은 지반이 좀 약해가지고 거기 밑에 수맥이 흐른다. 물이 흐르고 막 해서 집이 약해가지고 건물을 많이 지어도 나중에 좀 위험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그 건축 허가권자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물어보지 않으니까 대답을 안 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3번이 생긴 거예요.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자가 고려해야 될 사항도 친절하게 사전에 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1, 2, 3번이에요. 이 지문은 그 박스 안에 3번이 나와 있는 거죠. 예.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다. 고려해야 될 사항이 어떤 건지. 거기 지반이 약해가지고요. 건물 지으면 아마 건물이 다음날 사라질 거예요. 밑에 가라앉아서 막. 4번 초고층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특별시나 광역시에다가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건물을 지을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지만 연면적 합계 10만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공장이나 창고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일 때는 구청장이 허가권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이 할지라도 초고층 건축물일 땐 다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죠. 예. 그걸 물어본 게 4번 지문이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그 다음에 5번 지문이 틀렸죠. 지금요. 5번이요. 5번이 틀렸어요. 이거는 400하고 200이 서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그렇죠? 농업이나 소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나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나 작물 재배사. 사로 끝나니까 400이죠. 이거 여러분들 기본서에 잘 밑줄 쳐놨어. 기본서 어디에 나오는 몇 페이지인지 찾아볼까? 예. 밑줄 잘 쳐놨다고. 479페이지 박스에 5번을 동그라미 5번. 479페이지 박스의 마지막 479페이지 박스 마지막 5번. 예. 거기 다 체크해놨죠? 예. 그걸 낸 거예요. 면적이 이게 바꿔서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30번의 건축 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옳은 건 몇 번인가? 1번. 국토부 장관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건축 허가 제한할 수 있다. 선생님 법조면은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 제한할 수 있다 돼 있는데요. 허가권자 중에 시군구청장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니에요. 예, 1번이 정답. 2번 제한 기간은 원칙이 2년 이내. 1회 한해서 1년 연장할 수 있다. 최대는 그럼 몇 년이야? 3년이 돼야 되지. 2번 틀렸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에서는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틀렸지. 주무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서 건축허가 제한하는 사람은 국토부 장관이기 때문에 3번 틀렸고요. 4번 건축허가를 제한할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즉시 보고해야 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시군구청장의 건축허가 제한할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 국토부 장 승인 받는 거 아니에요. 5번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보고를 받은 국토부 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도 틀려. 지가 해제하는 거 아니야. 해제를 하라고 명할 수 있다. 또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선생님 권고 들어봤는데 국토부 장관이 권고 들어봤는데요. 광역도시계획에서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할 때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 신청을 받은 국토부 장관은 단독으로 조정 신청했을 때는 협의를 권고할 수 있다. 그때 권고가 나오죠. 예. 권고가 낯이 익어서 이걸 또 맞다 그러면 안 돼. 해제를 명할 수 있답니다. 정답은 1번이고 31번 건축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1번은요. 겨울에 공사 끝났어요. 마당에다가 나무를 심는 조경까지 해야지 준공 사용 승인 받을 수 있는데 땅이 얼어 있거든요. 날이 풀리면은 나무 심겠다는 조건으로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 있다. 2번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연장할 수 있어. 연장 횟수나 기간 제한 안 나와요. 대형 건축물이거나 안방 공사일 때 연장할 수 있고요. 3번. 예.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 좀 있으면 건축 지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예, 그래서 건축 지도원 일명의 파파라치예요. 파파라치. 보통 고발하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예, 공무원이나 학식이 풍부한 자. 건축 지도원. 건축물 대장은 소유자만이 아니지 소유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교부 열람 신청할 수 있답니다. 4번이 틀렸네요. 건축물 대장은 소유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교부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4번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4번 틀렸고 5번은 등기소 촉탁할 수 있다. 5번은 예전에 시험 지문에 나온 적이 있어요.
32번부터 이제 주택법인데 주택법 문제는 좀 평이합니다. 옳지 않은 거 3번이 틀렸죠? 장수명 주택은요. 내구성, 수리 용이성, 가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변경할 수 있어야지만 장수명 주택이 됩니다. 3번 틀렸고 1번 연립과 다세대의 구별은 동당 바닥면 작계가 660 초과 연립 이하는 다세대고요. 국민주택의 뜻이 나왔죠? 예, 국민주택의 뜻 그대로 읽어주시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재야 되고 4번 국민주택 규모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인데 단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지역도 아닌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다. 이게 시험 문제죠. 민영주택의 뜻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33번 부대시설, 복리시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느끼지만 이것도 외워놓자면 또 틀리죠.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거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렇게 단독 문제 나오고 지문도 나오고 거의 매년 나와요. 자 거기 보면 경로당은요. 복리시설이죠. 예, 정답 5번. 34번에 이제 주택 건설 사업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2번이 틀렸어요. 등록하는 자가 법인일 때는 3억 원 이상인데 개인일 때는 6억 원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2번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물론 중요하지 않은데 이걸 내시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셔서 교수님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외워놔야 됩니다. 자, 한번 등록할 때 기준이 연간 1년 내내 단독주택 30호 이상을 건설하려는 자 연간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을 건설하려는 자 단독주택 2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단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 원룸형 주택과 85 초과하는 한 세대를 같이 지을 때도 30세대 이상 대지 1만 제곱미터 이상 연간 조성하려고 하는 자는 국토부 장관한테 등록하면 등록 사업주체가 될 수 있다. 35번이 이제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은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야. 근데 예외적으로 교체나 신규 가입이 가능한 사유가 추가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와 충원 사유가 있을 때인데 밑에는 충원 사유가 지금 시험에 나온 거예요. 충원 사유요. 1번 조합원이 사망했을 때 2번 지위를 양도했을 때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20명 미만이 되는 게 아니라 50% 미만이 되는 경우입니다.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돼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 과정 등에서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가 변경돼서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 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이렇게 정답은 3번이죠. 50% 미만이 되는 경우입니다. 충원할 수 있다. 36번 시험에 물론 한 번 나온 적이 있지만 또 나오죠. 사업계획 승인은 원칙은 지자체장이 승인권자인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승인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국가나 LH 공사가 시행할 때 2번 330만 이상의 택지 개발 사업이나 도시 개발 사업일 때 3번은 이제 핵심 단어를 밑줄 쳐야지. 긴급한 주택난 해소. 그렇죠? 그다음 여기는 안 나왔지만 지역 균형 개발, 광역적 차원의 조정 이 세 개 단어 기억해야 돼요. 긴급한 주택난 해소, 지역 균형 개발, 광역적 차원의 조정 이런 단어가 나올 때 국토부 장관이 직접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고요. 4번은요. 공공사업 주체 4명이 있죠.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50%를 초과 출자해서 설립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사업을 시행할 때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5번 틀렸죠? 등록 사업자가 50% 초과 출자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5번이 틀렸다. 37번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등을 제한하는 기간이 있죠. 그래서 거기 시험 문제 3번이 정답으로 나왔죠. 기간, 입주자 모집 공고 해도 됩니까? 물어보는 게 승인 신청일로부터
입주 예정자가 해당 주택 및 대지 소유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 60일까지죠. 등기할 수 있는 기간이 60일이라서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여기 1번 지문은요. 원칙적으로 저당권 설정이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2번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될 때는 당연히 처분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4번은요. 이거는 부기 등기 하여야 한다고요. 5번은 부기 등기 이후에 있었던 일들은 다 무효가 됩니다. 그렇죠? 가처분 가압류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38번 문제는요. 1번 준주택. 이거는 4개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예상 문제죠. 그래서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4개를 꼭 암기. 공동주택은 3가지를 말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왜? 생긴 지가 2년밖에 안 됐거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그 건축물의 그 건축물하고 복리시설 등에 관한 소유권은 누가 갖는가?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거. 이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자, 주택 규모는 주거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용 면적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주택 규모는 주거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용 면적이라는 단어 때문에 4번이 틀렸네. 5번 도시형 생활주택의 뜻 도시 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로 짓고 종류는 3가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을 말한다죠. 자, 이제 39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나옵니다. 틀린 거 찾기. 1번은 시험에서요. 누가 발급권자인가가 시험에 나와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인데 글쎄 이것을요. 시군 구청장으로 해서 군수를 슬쩍 써서 틀리게 낸다니까. 이미 기출문제 나왔었고요. 군수는 절대 발급권자가 될 수 없다예요. 예. 군수는 절대 발급권자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2번 시효 완송으로 농지를 취득한다. 이게 뭐예요? 원시 취득이죠. 농지를 원시 취득할 때는 증명 없이도 취득할 수 있고요. 3번이 틀렸네요.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받는 절차는 삭제됐어요. 예전에는요. 농지를 내가 취득하려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취득할 능력, 자격이 되는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확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들은 거의 지역유지거든요. 우리 어떤 사람이 지역유지입니까? 점심 먹고 그늘에서 이쑤시는 사람들 있죠. 지역유지라 부릅니다. 이분들이 평소에 점 찍어놨던 농지가 있는데 그걸 누가 사겠다 그러니까 확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생겨가지고요. 아예 폐지해버렸어요.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받아서 발급하는 절차, 확인 절차를 폐지해버렸다고요. 근데 이것이 있는 줄 착각하시는 분은 너무 오랫동안 중개사 공부하신 거야. 예전에 있었거든. 있을 때 가지고. 3번 틀렸습니다. 4번 원칙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발급 신청. 농사지을 목적이 아닌 것으로 취득할 때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 예. 원칙은 등기 신청할 때 증명을 첨부해야 되고요. 40번 농지 전용 허가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 찾기.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받고 농지형질 변경했을 때는 농지 전용 허가 받지 않는다. 1번이 어디 있습니까? 농지법 찾아보겠습니다. 농지법 찾아보겠습니다. 예. 왜? 이걸 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시는 분이. 몇 페이지냐 그러면은 703페이지를 펴보세요. 우리 기본서 703페이지. 703페이지를 펴보세요. 폈죠?
가로 1번 맨 밑에 농지 전용 허가 대상 나오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죠. 농지 전용 허가 안 받는 경우가 다음 페이지나 박스 안에. 박스 안에 1번 보세요.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할 때는 따로 허가 받을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2번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적이 있는 농지로서 협의가 뭐냐 그러면요. 지자체장이나 주무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농지, 아예 협의를 할 필요가 없는 농지를 전용할 때는 농지 전용 허가 필요 없어. 협의만 하면 되니까. 농지 전용 신고라고 농지 전용할 때는 농지 전용 허가 받을 필요 없어. 4번 보시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거나 이래 가지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깊이 반성하고 다시 살림으로 복구할 때 이럴 때는 허가 받고 복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5번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 형질을 변경했다. 그러면 따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1번 농림부 장관 허가 받아야 된다. 40번에 1번 틀렸고요. 2번은요. 농지를 갈아엎는 이유가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고 농지를 전용할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신고만 하면 돼요. 그래서 2번은 틀렸어.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받는 게 아니라 신고하는 거예요. 농지 전용 신고죠. 3번 지자체장은 협의를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농지 전용 협의를 해야 돼요. 허가받는 게 아니라 3번 틀렸고 4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 원상 복구하는 걸 말해.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시군구청장한테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4번이 옳은 것으로 정답.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요.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것도 기억하시고. 5번 농지법에 따른 공사 중지 등 조치 명령 위반하였을 때는요.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의무로 돼 있다 그랬죠. 5번 지문이 시험에 2번 나왔었고요. 4번에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받은 자는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그것도 시험에 2번이나 정답으로 나왔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다 보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 모의고학 문제는요. 조금 더 세련된 문제들, 물론 시험에 다 나오는 문제들입니다만 조금 더 세련되고 도처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문제가 역시 또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그 명절 때 너무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올해만 명절 있는 거 아니거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